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하루입니다. 60이 넘어 혼자 사는 분에게는 매일이 그런 하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부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나를 돌보지 못했던 당신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식들은 걱정한다 하고 친구들은 안쓰럽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 살면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무서워 누군가를 찾습니다. 재혼을 하거나 자식 곁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간병에 시달려 몸이 망가진 분이 있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갔다가 눈칫밥에 자존심이 바닥난 분이 있습니다. 새 배우자를 만났는데 가정부 취급만 받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들입니다. 함께 있는데 나는 없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존재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표정이 밝고 건강하고 당당합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같은 노후인데 왜 누구는 지옥이고 누구는 천국인 걸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혼자냐 함께냐가 아닙니다. 나를 가지고 있느냐 잃어버렸느냐입니다. 혼자 있어도 내 안이 충만하면 하루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가 없으면 매일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혼자는 무조건 불행하고 함께는 무조건 행복하다는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생각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이라고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숫자 1 하나가 저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삶을 바꾸는 깨달음을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라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7세 한옥분 씨는 부산에서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38년을 함께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남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이 나라 수출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1위 국가가 되기까지 남편 같은 사람들이 불꽃 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옥분 씨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분 씨의 세상은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옆에서 투덜거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가까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딸은 대구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옥분 씨는 고민 끝에 대구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딸은 출근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옥분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셋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참아야 했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6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3일간 입원했습니다. 딸은 하루 한 번 30분씩 들렀다 갔습니다. 사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옥분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부산으로 돌아가련다.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살면 또 쓰러지면 어떡해? 옥분 씨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쓰러졌다. 혼자서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내 집에서 쓰러지는 게 낫다. 부산으로 돌아온 옥분 씨는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니 함께 웃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30분씩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닷가를 걷는데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옥분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옥분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불꽃 속에서 만든 배들이 저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바다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땀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삶이 이 땅 위에 남아 있었고 자신도 그 삶의 일부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옥분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체중도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생선을 사다가 직접 구워 먹습니다.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합니다. 거리를 둔 후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옥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네 집에서 나올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온 것이 내 인생을 살린 거였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었다. 나를 잃어버렸을 때가 진짜 외로운 거였다.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다. 옥분 씨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충만합니다. 누군가 없어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자신을 되찾게 해준 축복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한옥분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혼자인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걸까? 왜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오히려 더 무너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옥분 씨는 왜 딸네 집으로 들어갔을까?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시작된 선택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딸네 집에서 옥분 씨는 엄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존재는 있었지만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찬 타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옥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자식 곁으로 갑니다. 혼자가 무서워서 재혼을 합니다. 쓸쓸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매달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맺은 관계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눈앞의 불안을 없애려고 더 큰 불행을 끌어들입니다. 옥분 씨가 딸네 집에서 쓰러진 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존과 공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의 관계 패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안정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고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이런 불안형 애착은 노년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불안은 극에 달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 있고 할 일이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추는 노년에는 그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누군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나무 두 그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존하는 나무는 나란히 서 있되 각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자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함께 숲을 이룹니다. 바람이 불어도 각자 버틸 수 있습니다. 한 그루가 쓰러져도 다른 한 그루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의존하는 나무는 서로 기대어 서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서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쓰러집니다. 어떤 나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옥분 씨가 딸네 집에서 겪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혼자 서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딸에게 기댔습니다. 딸도 엄마의 노동력에 기댔습니다. 결국 둘 다 지쳤고 관계마저 금이 갔습니다. 서로를 위한다고 했지만 서로를 소진시킨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내가 먼저 혼자 설 수 있어야 누군가와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그 충만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이 비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둘 다 더 텅 비게 됩니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만나면 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용기가 성숙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간입니다. 6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웃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나무가 함께 있으려면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성장을 막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각자 햇빛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옥분 씨가 딸과 거리를 둔 후에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결점만 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거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을 만큼의 거리가 있어야 만남이 반갑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그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을 공부시키고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노후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자존심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그 당당함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쓴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공허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채워달라고 하면 평생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배고픔은 내가 밥을 먹어야 사라지듯이 내 공허함은 내가 채워야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와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매달리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한 관계는 독이 됩니다. 외로워서 만난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불안해서 붙잡은 관계는 점점 더 조여옵니다. 상대방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충만함으로 시작한 관계는 축복이 됩니다. 나 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그 웃음이 진짜입니다. 만나면 좋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혼자 완전해진 후에야 관계가 진짜 축복이 됩니다. 혼자가 두렵다면 아직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안하다면 비로소 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자라는 시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분 씨가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혼자인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자 살면서도 편안히 하루를 보내고 편안히 떠날 수 있을까? 지금부터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옥분 씨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밥 차리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함께 해줘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해도 충분히 즐거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십시오. 수채화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요가 교실도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혼자 가보십시오. 미술관에 혼자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3번만 가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만 하면 취미가 내 친구가 됩니다. 옥분 씨는 부산으로 돌아온 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함께 웃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책이어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고 텃밭 가꾸기여도 좋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2번째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십시오. 건강은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충만해도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은 곧 독립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기대는 순간 자유를 잃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평지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옥분 씨는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30분씩 걷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십시오. 혼자 산다고 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단백질은 계란이나 두부나 생선으로 챙기고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드십시오.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요리해 보십시오.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습니다.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해집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내 몸을 내가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3번째입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 노후를 설계하십시오. 자존감은 경제적 독립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당당함을 만들어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꼭 챙기십시오. 받을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월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생활비에 80을 쓰고 비상금으로 10을 남기고 나머지 10은 즐거움을 위해 쓰십시오. 즐거움 자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 한 번, 커피 한 잔, 작은 여행 한 번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십시오. 체면 유지 비용을 버리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공동체에 기여하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근육을 키우십시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마치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혼자 있는 연습을 하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명상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글을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적어보십시오.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말고 1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10분 동안 내가 왜 외로운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외로움은 10분이면 지나갑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를 때 오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100명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5번째입니다. 편안히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참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남은 하루하루를 더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면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지병과 응급 연락처를 적어서 현관이나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십시오. 통장과 비밀번호도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알려두십시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의향서도 작성하십시오.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존엄한 마무리입니다.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십시오.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분 중 한두 명은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2, 3일에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십시오.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충만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30분 걷는 것,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하는 것, 나를 위해 밥 한 끼 차리는 것, 감정 일기 한 줄 쓰는 것, 응급 연락처 메모 하나 붙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전쟁 후의 가난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밤잠을 설친 수천 번의 밤도 견뎌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것쯤 못 해내겠습니까? 이미 해내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것뿐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누군가 없어도 당신은 완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나를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히 떠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5가지 중에서 몇 번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한 번이어도 좋고 5번 전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당당하게 행복하게 늙어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